오늘은 이마필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최대 몇 cc까지 맞을 수 있나요? 잠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마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두 가지의 어떤 스타일의 선생님이 있거든요. 한 스타일의 선생님은 바로 보통 필러처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톡톡톡 놔요. 그러고 나서 속으로 망치질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몰딩을 통해서 이렇게 꾹꾹꾹꾹꾹꾹꾹 눌러요. 이제 그런 선생님이 한 종류가 있고, 저처럼 좀 FM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구멍을 몇 군데를 뚫어서 전층을 이렇게 놔야 돼요. 그런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서로. 제가 일반적인 보통 시술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하는 일반적인 필러들은 실제로 수술장에 안 가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조금 덜 아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왜 안 하냐면 울퉁불퉁하게 잘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수술장에 가서 필요하면 수면 마취를 하든지 부부 마취를 하든지 해서 구멍을 몇 군데를 뚫어서 전체적으로 놔주거든요. 그러면 울퉁불퉁해지진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사이즈가 시술이 아니라 막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좀 걸리고, 어떻게 보면 마취도 해야 하고, 또 붓기나 멍도 좀 더 생겨요. 하지만 절대로 울퉁불퉁해지진 않아요. 근데 저는 왜 그 방법을 쓰냐면, 첫 번째로는 몰딩, 이렇게 망치질이라고 하는 모양을 잡아주는 행위 자체가 옛날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염증을 유발한다고 해서 좀 잘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해주기 싫어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마 필러를 할 때 보통은 생리식염수를 섞어요. 1대1로 섞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일반적인 필러 3cc에 생리식염수 3cc를 섞어서 6cc를 만들어서 보통 쓰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렇게 쓰면 일반적인 필러를 놓는 방법으로 놓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첫 번째 할 때는 전층을 깔아주고, 다음에 어딘가 꺼진 게 생기면 그때도 저는 바로 이렇게 해줄 때도 있어요. 물론 몰딩은 솔직히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마 필러의 최대치의 양은 3cc일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6cc, 10cc 맞았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생리식염수를 섞었던 양을 역시 돈으로 계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저는 제가 외제 필러를 유일하게 추천 안 하는 곳이 이마거든요. 주비덤이나 레스틀렌 정도의 아주 최고가 필러를 생리식염수에 섞어 쓰는 경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산 필러 정도를, 국산에서 최고급 정도를 생리식염수에 섞어 쓰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최대량은 3cc라고 생각을 해요. 이마 보톡스랑 같이 시술해도 되나요? 됩니다. 되는데 저는 안 해드려요. 그 이유는 이마 필러에 수많은 부작용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 눈이 안 떠져요. 이마가 내려왔어요. 눈썹이 내려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그 보톡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마 필러도 물론 하중이 있으니까 누르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바로 봐서 저는 보톡스를 안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시술 후 언제까지 경락 마사지 가능한가요? 경락이 솔직히 어느 정도의 강도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환자가 저의 가족이라면 저는 2달은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이후에도 조금만 눌러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락을 받더라도 전 이마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마 지방 이식했는데 이마 필러 맞아도 되나요? 솔직히 잘 안 놔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하면 지방 이식을 했으면 지방 이식을 한 모양이 있고 그 밀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필러가 들어가면 좀 더 다른 울퉁불퉁한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수술이나 뭔가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이다,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